1일 1문제 시작합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법입니다. 관련된 법 플러스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난이도가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문제가 최근 5년 동안 3번 나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3번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은 어렵지만 딱 지금 나오는 이것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 문제를 대비하겠다 그러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출문제 범주 내에서 나왔던 것들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돼요. 자, 박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ABS, ABCP 각각 위에 문제 속에 나와 있죠. 먼저 ABS를 보세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A, 어세트 그래서 자산, B, 백히드 그래서 담보부, 담보 이런 말입니다. 담보, 시큐리티에서 증권 그래서 ABS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자산 담보 증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BS라는 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자산 담보 증권이에요. 그런데 ABS 자체 내용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꾸 이제 그러니까 한글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영어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기억입니다. ABS나 ABCP는 둘 다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단어 그대로 해석해봐요. 유가, 가치가 있는 이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증권, 종이 그러니까 증권이라는 말 뭔가 고상하게 느껴지죠. 그냥 종이 쪽집니다. 종이.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그냥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연습장으로 쓰는 종이가 있죠. 그 연습장으로 쓰는 이 종이는 교환의 대가는 아니잖아요. 우리 연습장에 막 연습을 했어요. 낙서가 막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환의 대가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유가증권,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은 교환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가증권은 유치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담보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BS와 ABCP는 유치권을 통해서 담보를 확보한다. 실은 그게 아니라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라는 방법을 채택하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리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부동산 금융에서 어떠한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나오면 무조건 이 사람이 답입니다. 무조건. 금융위원회 하나 딱 기억해요.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틀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무조건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이 금융위원회 범위를 안 벗어날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이 전부 다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우리가 가장 밀접한 게 뭐냐면 기준금리요.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한다고 그러죠. 그 기준금리를 인상할까, 인하할까, 동결할까 그것을 결정하는 곳이 이 사람들입니다. 금융위원회. 따라서 유동화 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고 일시적인 것은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유동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키는 2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반복적으로 유동한다. 정확합니다. 다음 ABS는 자, 우리가 늘 했던 동그라미 4개를 잘 생각해 봐요. 동그라미 4개. 이 사람이 누구든가요? 차입자. 이 사람은 누구요? 은행, 금융기관. 요거 HF 투자자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유동화예요. 요 은행이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저당권이 들어오죠. 이 저당권을 단순히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HF를 통해서 유동화하는 거예요. 매매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금융기관이 유동화 전문회사 또는 HF, 우리 같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요. 자, HF를 통해서 PF 대출 등등등을 유동한다. 이런 건 기억할 필요 없고요. 종류가 무엇인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D것 정확합니다. 리얼로 갑니다. 공사 대금 재원이 필요하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돈은 필요한데 시행사는 어떻게 해서 자금을 조달할까? 시행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유동화 전문회사 SPC나 또는 HF에게 넘겨서 이것을 현금화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는 유동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마지막 미음으로 가볼까요? 채권형 ABS와 ABCP에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모든 개인 차입자, 개인 투자자가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이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요. 조건 자체가.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미음 문제가요. 그러니까 우리 34회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출제자는 이것을 틀린 걸로 출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어떤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틀린 겁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 투자자가 소득세 납세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모두 다 맞으니까 5번 되겠네요. 5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요. 내용은 난이도가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실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정말 학부에서도 대체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인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출문제, 기출지문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전혀 없을 거예요. 딱 요 내용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